엄마 아빠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부모 양육 태도 검사를 같이 해보셨죠? 그래프 보면서 그래서 내 양육이 어떻다는 거야 라고 궁금증이 생기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보이시죠? 이 그래프는 지난번 사랑의 엄마 결과인데, 파란색 선이 사랑의 엄마 결과고요, 주황색 선은 양육 태도 기준점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준에 딱 맞는 건 비일관성 하나밖에 없죠. 맞아요. 이 양육 태도 기준점에 딱 맞는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실 때 주황색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 범위 내에 있을 때 양육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노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게 사랑이 엄마의 지지 표현 정도예요. 이 지지 표현은 아이한테 사랑한다 얘기하는 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엄마 지금 적당히 잘하고 있어서 이럴 경우에 사랑이는 정서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요. 딱 봐도 밝고 건강한 아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보이는 아이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처럼 지지 표현이 떨어졌을 때 좀 부족했죠. 그럼 아이들이 자신감 떨어지고 애정을 못 받은 티가 팍팍 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애정 표현을 많이 해줄 텐데 너무 과했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도 썩 좋지는 않아요. 너무 애정을 많이 받다 보니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주의하셔야 된답니다. 자, 두 번째, 합리적 설명입니다. 그래프 같이 볼게요. 합리적 설명은 아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얼마나 해주는가, 대화를 얼마나 같이 하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엄마 지금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사랑이는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빠르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도 있어요. 왜냐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부족했다고 생각해봐요. 부족할 경우에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니 잘못인지 잘한 건지 몰라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실컷 야단을 맞았는데 왜 야단 맞는지 모르겠죠. 그럼 아이들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과하게 되면 아이들이 설명이 아니고 설득처럼 느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하는 순간 애들이 귀를 막고 듣기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설명은 짧고 간단하게,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동그라미에 양육의 기본이라고 적혀 있죠. 지지 표현하고 함정 설명이 가장 중요해요. 지지 표현을 통해서 아이가 정서가 안정이 되고,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상황에 대해서 익혔던 아이들은 너무나 자신의 일을 잘하는 아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양육의 기본인 지지 표현하고 합리적인 설명이 안정이 되면 뒤쪽에 나타나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는 자연스럽게 안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 표현 많이 해주시고 설명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실 거예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성취 압력입니다. 성취 압력은 아이가 잘하길 기대하고 요구하는 정도인데요. 적당할 경우에는 아이가 동기가 생겨서 자신의 할 일을 너무 잘해요. 호기심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요. 그런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성취 압력이 너무 높아졌을 때, 이럴 때는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부모님이 요구하는 혹은 기대하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부담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지레 겁먹고 나는 못해요 하고 좌절감을 맛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간섭입니다. 간섭은 부모가 어떻게 하라고 개입하는 거예요. 사랑의 엄마 간섭이 살짝 낮은 듯이 보이긴 하는데, 이 적당한 간섭은 아이들의 생활의 질서를 잡아요. 그래서 산만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아이, 이걸 한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아이, 참 행동이 예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발성이 뛰어난 아이들이 되는데, 이게 너무 높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높으면 쉽게 말하면 잔소리쟁이 부모님이 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늘 하는 소리니까 아이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쑥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킬 때만 하던 것이 버릇이 돼서 시키지 않으면 스스로 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속이 터지시겠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처벌입니다. 처벌은요, 신체적인 처벌, 언어폭력, 심리적 위협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건데요. 적당할 경우에는 아이들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좋은 훈육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높아버릴 경우에는 이게 아이들한테 부모님 너무 무서워요. 그 공격성 어쩔 거야. 내 마음속에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춘기가 되었을 때 아이들이 공격성을 마구마구 뿜어낼 수 있어요. 어디로? 부모님에게로.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자, 이제 사랑의 어머니 그래프를 보면 지지 표현하고 합리 설명 괜찮은데 성취 압력, 간섭, 처벌 등을 보면 이거는 조금 낮은 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양육을 안 했다고 생각할까? 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지 표현하고 함재적 설명을 통해서 아이와 관계를 제대로 맡고 양육을 했던 경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것저것 간섭하거나 손댈 일이 별로 없죠. 그렇다면 성취 압력부터 처벌은 다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은 감독입니다. 감독은 부모가 아이의 일상을 잘 살피고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 적당하다면 관심이 많은 것, 그런데 너무 높다면 아이들의 감시를 받는 것처럼 답답해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살짝 거짓말도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고, 이게 너무 낮아버릴 경우에는 일상 속에 긴장감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과잉 기대예요. 과잉 기대는 성취 압력처럼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은근히 기대감을 표현하는 건데, 적당하다면 아이들한테도 동기도 생기고 너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면 너무 허용적이라 긴장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지금처럼 너무 과하다 이럴 때는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다른 아이보다 좀 늦대는 것 같아, 걱정이 많을 때 이렇게 높여준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못하는 아이구나 생각해서 자신감 떨어지고 자존감 떨어지고 위축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비일관성을 한번 볼게요. 비일관성은 부모가 일관적이냐 아니냐 하는 건데 그냥 막 느껴지시죠? 근데 사랑의 어머니 일관적인 상태로 지금 보이세요? 근데 만약에 이 비일관성이 과하다면 그럴 경우 부모님이 감정에 치우친 양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 없이.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늘 불안할 거고 초조할 거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맞는지 몰라서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럼 비일관성이 아주 낮아. 이거는 정말 좋은 걸까? 썩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낮을 수가 없는 거죠. 비일관성이 이렇게 낮은 거는 부모님이 에너지가 약하고 감정 표현이 없는, 생기 없는 부모님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하실 때 부모님의 감정 조절을 아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그래프가 어떤지, 내 양육 태도가 어떤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그래프를 보면서 느꼈을 거지만 너무 과해도 너무 부족해도 안 된다는 거,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 느껴지시죠? 근데 요리책에 보면 적당히 넣으세요가 제일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적당히 양육한다는 거, 적당히 아이를 대한다는 거,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